7월 13일 토요일 탑10 뉴스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서 치고받는 여당 당대표 선거 소식, 이재명 대표의 종부세 개편이 불러온 민주당 노선 싸움, 그리고 야수들의 돈벌이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유튜브 등 10가지 뉴스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여당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박근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탄핵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막겠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주요 정부 인사들을 수사했던 한동훈 후보에겐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외연 확장을 노리며 취하고 있는 먹사니즘, 즉 먹고 사는 문제의 일환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 야권에선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 유예를 놓고도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신이 여론조성팀에서 활동했고 사실무근이면 자신을 고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 측에선 필요하면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야권은 이 또한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총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게 1심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에 대해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이 이정석,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임권한은 법사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여당 몫을 고려하지 않고 채워질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이 2024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 간에 이뤄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반격과 북의 도발 징후 때 북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해군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 파업이 조합원 3만여 명 중 처음엔 6,500명이 참여했지만 사흘 만에 350명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 대비 41%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외에 60대에 재취업을 하고 70대에 황혼육아를 하는 등 은퇴 나이에도 등골이 휜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찌양 관련 소식입니다. 천만 유튜버 찌양이 전 남친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40억을 뜯겼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이버 레커들의 실체가 여기저기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조작 영상까지 제작하고 정의로 포장해서 기부금을 챙기고 약점 잡아 돈을 갈취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법적 처벌을 받아도 계속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야수들의 돈벌이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강영환 탑10 뉴스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